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분을 좀 볼 텐데요.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골프 의료 쪽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골프계 뭐 LMS라 해서 뭐 세인트 앤드류, 여기서부터 고가 라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파리게이트, 여기 마스터 베니하고 파리게이트, 그 다음 핑, 그 다음 팬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영위하고 있던 브랜드가 이제 가격이 낮은 거부터죠. 예, 팬텀하고 이제 핑, 이게 한 뭐 4에서 한 50대, 60대 분들이 하는 중저가 라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고가 라인으로, 예, 이제 파리게이츠라는 게 있고,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젊는 것 같아요. 3, 40대 뭐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브랜드가 좀 이제 나온 것 중에, 이제 고가 브랜드죠. 고가 브랜드에서 초고가로 이제 돼 있어서,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게 돼 있고, 이게 40에서 한 뭐 50대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고가 브랜드고, 또 젊은 분들을 타겟층으로 하는 30대, 40대, 뭐 20대도 있고, 이런 분들 마스터 베니라는 요 신규 브랜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는 결국적으로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 고가 이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게 시장 경쟁력이거든요. 그래서 기존 브랜드로는 이미 가격대가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 이제 신규 브랜드를 브랜딩을 해가지고 시장에 고가 라인 전략으로 하는데, 뭐 이런 것들이 잘 먹힌다고 하면은, 예, 회사가 좀 발전도 되고 수익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. 뭐 일례로 보면 뭐 새우깡이 최근에 이제 블랙 뭐 라벨인가, 예, 블랙 새우깡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트러플 오일 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, 뭐 그런 식으로 뭐 솔직히 그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류가 그렇게 가공비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결국 이제 그 브랜드가 가져오는 어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격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원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서 수익성이 이제 초고가 라인들이 많이 팔릴수록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크리스 FNC의 이제 유통망을 볼 때는 한 이제 전국에 한 602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, 거의 국내 이 골프 이런 의류 이 브랜드에서는 크리스 FNC가 가장 이제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경쟁사 H사보다 더 많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팬텀부터 이게 이제 중저가 라인부터 쭉 이제 고가 라인, 초고가 라인 올라가는데, 이 좀 분석이 잘 되는 게 크리스 FNC IR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, 이 팬텀이나 뭐 핑, 뭐 요거를 일단 우선 보고 뭐 비교를 마스터베니하고 세인트 앤드류스의 그 이 오프라인 매장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, 이 저가 라인들은 결국은 이제 대리점들이 많고요. 그래서 대리점들이 많고, 반면에 이 고가 라인, 이 마스터반이나 뭐 세인트 앤드류, 그다음 뭐 파리게이츠 이런 데들은 직영점이 많죠. 직영점 비율이 많아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 대리점은 수수료를 또 이제 일부 띄워줘야 되거든요. 대리점의 이제 수익을 좀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, 이 직영점은 이제 챙기지 않고 똑같이 만약에 물건값으로 100이 산정됐다 그러면은 이 대리점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, 물론 이제 뭐 이 직영점은 또 직영점 운영 코스트가 들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제 뭐 고가 라인이나 이런 거, 그래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세인트 앤드류스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베니 이런 고가 라인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, 이 제품들이 이제 신규 라인업이 이제 형성이 됐고, 이 라인업은 직영점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익이 좀 더 과거 다른 브랜드보다 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. 예, 이익이 많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조사인데,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뭐 회사 IR 자료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파리게이츠가 이제 골프 의료 쪽에선 브랜드 1위다 라고 돼 있고, 이제 핑이 한 6위 정도, 팬텀이 한 21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신규 라인업, 고가 라인업이죠. 마스터베니하고 세인트 앤드류스도 뭐 브랜드 인지도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나중에 차지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광고가 몇 번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의류를 해서.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 하는데, 이 마케팅의 어떤 이 브랜드 전략으로 해서 뭐 요 나이대도 그렇고, 뭐 핑하고 팬텀, 그 다음에 파리게이츠, 마스터베니 해가지고 이 골프 선수들의 라인업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인트 앤드류스 이제 초고가 라인인데, 그거는 아직 뭐 스타 마케팅이 뭐 이미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, 뭐 제가 이 회사 일하지는 않지만 약간 좀 글로벌 스타 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. 뭐 이제 국내 쪽이 아닌 이제 해외, 예, 그런 골퍼를 좀 써보는 것도, 예, 좀 괜찮지 않을까. 예, 국내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해외 유명 골퍼 이런 분들도 좀 써보는
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, 뭐 계속적으로 뭐 골프 쪽으로 이제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스폰서십 마케팅을 계속 또 후원을 하고 있고, 예, 매스미디어 같은데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올해 21년도 8월에 이제 관련 크리스 FNC와 관련돼서 이제 리포트를 좀 냈거든요. 근데 그 8월 달에 이제 나왔으니까 8월 만약 15일 전에 나왔다고, 전에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. 아마 그쯤에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15일 정도 이제 나오니까 아마 17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수치가 실제 수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. 2021년 2분기부터, 이 쿼터부터는 예상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제가 예상치와 실제 지금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더니,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2분기죠. 2분기에 이제 94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, 실제 매출은 1031억 정도가 더 잘 나왔고요.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186억 정도를 이제 이 하나금융투자 컨센서스로 예상을 했는데, 실제로는 266억,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. 예,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, 2분기도 아마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, 또 이 3분기의 예상을 한 692억 정도의 매출액을 봤는데, 실제로는 848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고,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1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더블이 됐어요. 거의 한 191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가 라인의 전략들이 좀 잘 먹히고 있고, 우선 뭐 골프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잘 팔린다. 회사가 굉장히 세일즈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골프 이런 채널 외에도 이런 정규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 골프 프로그램 편성된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TV는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이제 TV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 골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케이블이나 뭐 지상파 같은 데 좀 나오는 것들이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골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 저변도 많이 확산되고 이미 많이 퍼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, 정말 불황도 없이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제조업 중에서는. 예. 그리고 뭐 매출액 추이인데 3년 연속 이제 자료인데,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19년, 20년, 21년 예상치인데,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저가 라인 핑이나 팬텀, 핑이나 팬텀은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. 한 80억대 하고 뭐 93억이니까 2년 동안 10억 정도 성장, 100억 정도 성장을 한 거고, 여기는 뭐 성장률이 없었죠. 팬텀 성장률이 없지만 이 파리스 게이츠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 852억에서 1115억까지 성장을 한 거고,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 마스터바니는 이제 이 112억이었잖아요. 112억인데 이게 뭐 400억까지 지금 늘어났고, 세인트 앤드류스는 1억 정도, 10억 정도, 11억 정도의 매출하던 게 지금 한 211억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가 라인, 마스터베니하고 세인트 앤드류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다. 시간이 갈수록. 그리고 골프 요 두 가지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직영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영업이익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기별 이 사업 부분별 매출 자료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건데, 우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골프 의류 쪽이 있고, 골프공도 조금 판매하고 있는데, 골프공 생각보다 이제 뭐 매출이 크지 않아서 큰게 의미 안 두셔도 될 것 같고, 의류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516 단위는 이제 억 원이고요. 2019년 1분기부터 516억, 그리고 3분기에 844억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쭉 나왔는데, 이거 이제 그 수치 그래프로 좀 보시게 되면은 19년도 뭐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이렇게 나오는데, 제가 이제 약간 패턴이 이 2분기하고 4분기의 매출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2분기하고 4분기 매출이 잘 나오고, 올해도 2분기 매출 잘 나오고, 아마 4분기 매출이 안 나왔는데 아마 4분기도 매출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. 그 이유는 이제 뭐 하절기와 동절기 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류를 그때 좀 구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, 특히 이 2분기보다 4분기의 매출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 동절기의 옷들이 이제 두껍고 이제 뭐 겉옷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더 비싸죠. 여름 옷보다는 확실히 겨울 옷들이 비싸기 때문에 의류 업체들은 항상 뭐 이 사계절 장사를 하면은 겨울 쪽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
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맞지는 않는데 약간 패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이 2분기보다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, 이 4분기 정도의 매출이 그 다음에 한 2분기 정도의 매출을 커버를 이렇게 그 정도를 올려주고, 또 다시 4분기에 그 매출이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, 다시 이 4분기에 점프했던 매출이 그 다음에 2분기에 그 정도를 겨울에 매출했던 정도로 올라가지고, 다시 그러면은 이 4분기에는 또 다시 한번 성장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예상을 좀 해보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예상하는 거는 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, 한 1200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, 아까 얘기했던 21년도하고 20년도 이제 그 실적인데, 이 영업이익률을 한번 좀 구해봤는데, 영업이익률은 뭐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면 되죠. 그래서 2020년, 죄송합니다. 21년, 20년이죠. 20년은, 작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14.05%인데, 올해는 고가 라인도 많이 팔리면서 지금 22.24%까지 누적으로 좀 올라왔고, 3분기에는 조금 그거보다 더 올라서 20.58%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건 아까도 나왔지만 한 1200억대 매출을 뭐 추정한다. 예. 그리고 그 가정의 근거로는 한 1200 정도 되면은 한 22.58%의 영업이익을 내면 한 270억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올해 합산으로 실적은 매출액은 한 373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, 영업이익은 한 835억 정도 되거든요. 물론 뭐 그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21년도 매출액이 한 3431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619억 정도, 이 정도 예상하는데, 제가 매출액은 저는 한 400억 정도 더 받고, 한 영업이익은 제가 한 200억 정도 더 버는데, 지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자료에서부터 이익률이 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, 요게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이 부분들이 합계 21년도 포레캐스트가 매출이며 영업이익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. 21년도 합계가 3,738억에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8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,985억 정도인데,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5.9배면은 좀 많이, 물론 이제 제조업이긴 하지만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또 분야잖아요. 매출이 매년 또 성장을 하고, 저런 새로 나온 브랜드들이 또 고가 전략으로 해서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좀 좋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, 이 회사는.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슈 사항으로 이제 투자자 유의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? 2020년 1월 9일에 과징금 한 1억 3,500만 원, 하도급에 대한 공정화 법률 위반했다.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억 3,500 벌금 냈고, 그리고 또 검찰 쪽까지 4월 20일 날 또 돼서 벌금 한 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납부가 다 됐어요. 일단 납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앞두고 있는 벌금이 더 나오거나 그런 이슈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하도급한테 좀 갑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검찰까지 해가지고 벌금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, 이미 클리어 됐다. 앞으로도 이슈 될 거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좀 볼 텐데, 우선 이제 3분기 말 자산 현금성 자산을 좀 보면은 한 630억 정도 현금이 있고, 그리고 매출 채권지 259억, 거기다가 기타 유동금융자산 한 165억이어서 1054억 정도 돼요. 근데 만약에 매출 채권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빼준다 그러면 한 795억 정도가 되고,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유동부채는 한 908억 정도 되거든요. 근데 908억이니까 아까 현금성 자산에서 보시면 1054억이기 때문에 크게 회사가 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유상증자나 CB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또 자산도 꽤 높은 편이에요. 3,660억 정도 되니까, 부채는 한 919억 정도 돼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도 아니고,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영상을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, 우선적으로는 저는 좀 회사가 바텀을 다지면서 좀 성장한다 그럴까요? 매출이 계속 단단해지면서 과거 매출을 계속
분기별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익률도 돌파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볼륨적으로도 굉장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영업 이익률, 질적으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라서 조금 뭐 솔직히 뭐 저는 뭐 투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